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이혼하고 쌍둥이 두 딸을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돌싱입니다. 결혼 생활은 12년 했고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한때는 너무 좋아해서 다 포기하고 이 남자만 있으면 살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남자만 없으면 제가 좀 숨 좀 쉬고 살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사례분별 못하시고 자기 아들만 위하는 최악의 시어머니까지 있었으니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다행히 좋은 타이밍에 이혼해서 지금은 아이들과 전에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자기 좀 도와달라고 애들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시원하게 거절했던 일이 있었는데 두고두고 고소하고 속이 시원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들으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 지난 결혼 생활과 더불어 이혼하게 된 사연까지 풀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혼하기 직전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나왔거든요. 그 덕에 평생 먹을 쌍욕도 실컷 먹었는데 그래도 속은 시원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어머니 속을 확 뒤집어버리고 이때다 싶어 남편한테 이혼 서류 던졌는데 지금부터 제가 뭘 어떻게 하고 그 집 구석을 나왔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남편과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희는 대학에서 선후배 사이로 처음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고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서 관심이 없다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별로 친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동창도 어른이 되어 오랜만에 보면 반갑잖아요. 남편도 그랬어요. 나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다 연락처도 주고받았는데 그게 저희 두 사람의 시작이었어요. 언제 밥이나 먹자. 오빠가 사줄게. 이렇게 만나게 된 저희 두 사람은 학생이 아닌 사회인이 된 모습이 신선했던 것인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호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몇 차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며 소위 말하는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됐을까? 남편이 먼저 만나는 사람 없으면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고백할 판이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남편이 참 좋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남편이 번듯한 회사에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기업까진 아니어도 나름 규모 있는 중견회사에 입사해 양복까지 빼입고 다니는 남편을 보니 설레었고 저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잘 만난다면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이왕이면 결혼할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지만 그때는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본가가 지방이라 저는 늘 혼자였고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쭉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탔거든요. 그에 반면 남편은 집이 서울이라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는데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얼굴에 사랑받은 티가 나는 사람이요. 남편을 만나다 보니 남편이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였는데 원래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안다고 저는 남편과 함께 한다면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까지 하고 보니 그건 순전히 제가 잘못 본 거였고 남편을 챙기긴커녕 지 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후회한들 그때는 늦어버린 후였죠. 게다가 그렇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쌍둥이였고 쌍둥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르다고 하더니 임신 기간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원 수 없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은 출산휴가 정도만 쓸 수 있는 회사였어요. 다른 대기업처럼 보장되는 휴가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니 육아휴직도 마음껏 내지 못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출산도 하기 전에 휴가를 쓴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런 저를 곱게 봐줄 리가 없었고
일단 저도 아이도 살아야 하니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남편이 혼자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는 참 미안했어요. 같이 벌다 혼자 벌게 하려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자기야, 뭘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 설마 내가 자기랑 우리 애들 굶기겠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기는 지금부터 편하게 쉬면서 애기 낳을 생각만 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 못 믿어?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렇지. 자기는 혼자 버는데 나는 집에서 쉬려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혼자 벌어서 우리 네 식구 입에 풀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안 되겠다. 나도 애기 낳고 쌍둥이들 어린이집 보내게 되면 그때 다시 취직할게. 됐어. 어린이집 다니면 애가 뭐 청소년이라도 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게다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아빠 될 사람이야. 고마워.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대신 내가 돈 헤프게 쓰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살게. 자기야,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당시 저는 정말로 남편에게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남자를 골라도 정말 잘 골랐다고 자부했는데 친정 식구들한테도 자랑을 할 정도였죠. 그러자 저희 엄마가 못 말린다고 하시더니 자기도 그런 사위가 고맙다며 수시로 반찬도 보내고 보약도 지어 보내시고는 심지어 돈도 조금씩 보내주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 자기가 뭐라도 된 듯 더 자신만만했는데 그때까지는 저도 남편은 가장은 가장이구나 든든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어요. 쌍둥이 육아는 확실히 힘이 많이 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컸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아이는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서 정말 온전히 저 혼자 힘으로 쌍둥이들을 키웠는데 남편도 그때까진 회사도 잘 다녀서 넉넉하진 않아도 우리 네 가족은 행복했어요. 다만 그 행복이 제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때가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죠. 도대체 남편이 회사에 무슨 사고를 쳤는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할 수 없어 2달 넘도록 출근하는 척 매일 아침마다 옷을 차려입고 나갔는데 때 되면 들여와야 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니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더는 자기도 버틸 재간이 없었는지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이유를 물어도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반응을 보니 일이 있어도 꽤나 크고 심각한 일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이상하게 변했는데요. 뭘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이 집에만 처박혀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저 남편이 정신 차릴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가니 저는 버틸 수 없어서 저라도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했네요. 일단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해 다행히 금방 취직은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제가 버는 월급은 그동안 남편이 벌어온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아이들 다니던 피아노 학원도 보낼 수 없었고 학습지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애들한테 못해주는 것이 늘어나니 저도 더 이상은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참으려 해도 부부싸움 하는 날이 늘어만 갔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가다 보니 시댁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셨는데 며칠 뒤 당신이 아는 지인한테 부탁했다며 하루아침에 남편을 취직시켜 주셨어요. 그때 시아버님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그때는 저에게 시아버님이 생명의 은인이자 하느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들어보니 남편이 취직하게 된 회사가 시아버님의 아는 형의 아디라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시아버님이 예전에 사업하셨던 얘기부터 시작해 입방정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기꺼이 그것도 들어줄 수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숨통이 트이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확인 불가한 말들도 솔깃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시어머니 말에 안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직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보니 2번 다시 그런 일은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회사 사장이 곽 씨인데 옛날에 성용이가 어릴 때부터 형형 하면서 잘 따랐어.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하던데 돈을 많이 벌긴 했나 보더라고. 근데 그거 아니? 그 곽 사장 아버지가 네 시아버지한테 소시적에 신세를 많이 졌다? 내가 네 시아버지 사업 크게 했었다고 말한 적 있지. 그때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양반이 계속 사업할 수 있었고 그 회사를 키워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거지. 한마디로 네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그 회사도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 지들이 우리 아들을 안 받아주고 배겨? 너도 이제 마음고생 끝났다. 회사는 전에 다니던 거에 비하면 작긴 해도 벌이는 좀 될 거야. 암만 지가 우리 아들한테 짜게 굴 수 있겠니? 이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입사도 하기 전부터 김칫국을 들이키셨는데 저는 뭐가 됐든 다 좋았어요.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이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 온다고 하는데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보다 더 감지덕지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다시 성실하게 회사를 다녀준다면 돈도 다시 모아 우리 집을 장만하고 싶다고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 저 혼자만 꾸는 꿈이었는데 다시 일을 하게 된 남편은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먼저 다녔던 회사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회사라 남편은 꽂아 놓은 보리짝처럼 헛돌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당사자인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원래 모르면 더 배워야 하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덤벼도 모자랄 판에 남편만 세상 모르고 태평하더라고요.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는 저만 가슴을 졸여야 했는데 저는 혹여라도 남편이 다시 실직을 할까 무서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사장이 남편을 자르지 못할 거라고 했어도 저는 불안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시아버님으로부터 남편 회사 사장이 찾아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삼촌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성용이를 받긴 했는데 성용이가 마음을 좀 못 붙이는 것 같다고. 저는 사업도 확장하고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데 성용이가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 지난달에 들어온 신입이 일을 더 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럽네요. 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시아버님이 부탁하신 게 아니면 진작에 잘라버렸을 거란 소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아버님은 아들이 잘리기라도 할까 식겁하셨고 그날 저녁 남편을 불러 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셨다는데 당신도 이제 힘이 없다고 네가 잘해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걱정을 시키느냐고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인지 잠깐은 효과가 있긴 했는데 남편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며칠이 지나니 다시 예전처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화를 냈죠. 처자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대충대충이냐고. 예전에는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저도 말을 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와 복받쳤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아이씨, 왜 자기까지 나서서 그래. 지금 죽겠는 건 다름 아닌 나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마. 아빠가 그런다고 자기까지 그러냐? 내가 무서워? 이렇게 말하며 뿔난 황소처럼 씩씩거렸는데 여기서 더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참았네요. 가뜩이나 눈치도 빠른 쌍둥이들이었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마트 일을 하고 있었고 솔직히 남편 벌이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서 남편만 정신 차리고 회사를 잘 다니면 짧으면 5년 정도에 우리 네 식구 살만한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꼭 정신을 차리길 바랬는데요. 그러다 그해 제 막내 동생이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의 모 기업의 면접을 보기 위해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 좋아하는 양념게장을 만들었다며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는 각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우, 이젠 정말 아가씨 티가 나네. 언제 이렇게 다 컸을꼬? 이젠 애기 티 하나도 안 나네. 몇 학년이지? 아니, 이제는 졸업했나? 시어머니는 제 막내 동생이 반가우셨는지 댁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 밑으로 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제 막내 동생이 막둥이다 보니 참 씩씩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우리 세자매 중 예쁨도 많이 받았는데 저랑은 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저도 유독 예뻐하는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싹싹한 제 동생을 예뻐하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는데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 딸, 그러니까 신우는 애교도 없고 살가운 구석이 없었어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신우는 좀 싸가지가 없는 캐릭터거든요. 같은 막내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매사 이기적인데 용케 시집을 가서 얼굴 볼 일은 자주 없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아주 땡큐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딸을 자주 못 봐 아쉬운 마음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엄마가 서운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시댁에만 알랑방귀를 끌 뿐 자기 친정은 전혀 챙기지 않았는데요. 신우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서방님은 솔직히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서방님 집이 꽤 잘 사는 졸부였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살살거리면 돈도 나오고 필요한 물건들도 기꺼이 사준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신우가 자기 시댁에 더 충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그걸 다 아는데 신우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자기 아들 위하는 걸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셨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 사장으로부터 남편이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을 들은 시아버님이 그날 이후 남편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시어머니도 자기 남편 때문에 늘 안절부절 하셨어요. 당신 아들이 아무리 당신 남편이라고 해도 혼나는 게 싫다고 하셨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해야 더 잘하는 건데 네 시아버지는 사람을 늘 들들 볶아서 의욕을 꺾어. 그러니 네 남편이 더 마음을 못 잡는 거야.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을 믿고 오히려 곽 사장한테 아니라고 우리 아들 기다려만 주면 분명히 잘할 거라고 강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맨날 애먼 자기 아들만 잡는다니까.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정말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그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잖아요. 그나마 그 회사도 아버님 덕에 다니고 있는 건데 남편이 정신 차려야죠. 사실 저도 엄청 불안해요. 이 봐봐. 마누라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내 새끼만 늘 외롭지. 예, 넌 내조가 남자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남편이 집에서 길을 펴야 나가서도 길을 펴는 거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그랬어? 우리 아들 잘 나갔던 애야. 너도 알잖아. 네, 그때는 그랬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승진도 하고 싶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이 변했잖아요. 분명 먼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 저러니 저도 복장이 터져요. 그런데 무슨 내조를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가장이고 네 애들 아빠인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못 들어봤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남자가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자기하기 나름이지. 아무튼 저는 아버님이 계속 그 애한테 따끔하게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짝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불쌍한 내 새끼. 집구석에서 지편도 없고. 이렇게 시어머니랑은 남편 얘기만 했다 하면 답답하기만 했는데 솔직히 그것도 그때뿐이라서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팔은 원래 안으로 굽는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안쓰럽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충분히 며느리인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시작이더라고요. 누가 그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라고.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한심한 짓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
저도 참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랑 사이도 나빠졌는데 어찌 되었든 이 모든 일들이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이번엔 정말로 남편이 회사에서 최후 통첩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수험생아들 대입시험 보는 것처럼 모든 가족들이 긴장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걸 능력 부족이라고 해야 할지 열심히 해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냥 그 회사 말고 남편이 잘할 수 있는 일 찾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아니었어요. 이 회사에서 잘리면 자기 아들은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러다 시어머니가 좋은 생각이 났다며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놀라운 제안을 듣고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내가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떠올랐다. 내가 전에 그랬잖아. 그 곽 사장 이혼했다고. 네, 그러셨죠. 근데 그게 왜요? 여자를 소개해 주는 거지. 이왕이면 우리 식구들 중에서 결혼을 한다면 이젠 가족인데 지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자른다고 하겠니? 어때? 너무 좋은 생각 같지 않니? 아, 글쎄요. 좋은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식구들 중에 그 사장한테 소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 없어? 있지. 네 막내 동생 있잖아. 어리고 예쁘고 싹싹하고 어떤 남자가 마다하니? 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제 동생 올해 24 됐어요. 그 사장은 내일 모레 50이라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제 동생을 그 늑다리 남자한테 시집 보낼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딸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너 말 서운하게 한다? 물론 내 딸은 아니지만 나도 사돈처녀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 나이는 좀 있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그 집에 돈이 얼마나 많니? 그리고 결혼만 하면 사장 사무가 되는데 네 동생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아가씨한테 시집가라고 하세요. 야, 우리 딸은 이미 시집을 갔잖아. 왜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라고 하세요. 남는 장사인데 그깟 이혼 할 수도 있죠. 얘가 정말 왜 이래? 걔는 시댁이 잘 살잖아. 뭐하러 늙은 남자랑 재혼을 하니? 그러니까요. 늙은 남자랑 누가 살고 싶냐고요. 사장 사모요? 됐다 그래요. 아니지. 아가씨도 시부모가 부자인 것보다는 남편이 부자인 게 남는 장사 아닌가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서 금쪽 같은 내 딸을 자꾸 엮어. 너 우리 딸이 만만하냐? 내가 만만해? 그러게 네가 애당초 우리 아들 내조만 잘했어도 이런 일이 없지. 또 그 말씀이세요? 정말 답답하네요. 못난 아들을 탓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 화살을 돌리세요?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제 동생은 또 무슨 죄인데요? 무능하고 한심한 형부만한 죄인가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말 다 했어? 내 아들이 어디가 무능하고 한심해? 시어머니는 모두가 다 아는 진실을 애써 부정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한테 쏘아 붙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을 걸고 넘어지셔서 뚜껑이 제대로 열렸는데 평상시에는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덤비지 않은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나중엔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그때까진 그래도 저는 남편을 제 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모전자전이라고 남편도 자기 엄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다며 제 동생한테 말이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이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끼고 살았나? 제 결혼 생활이 몽땅 후회로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냐고 저 대신 화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재는 개편이라고 남편은 자기 엄마 생각이 좋은데 저더러 남편인 자기 말고 동생을 챙긴다며 뭐라고 서운하다고 했고 이게 서운하다 할 얘기냐. 저도 눈이 뒤집혀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궁지에 몰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싫으면 말 일이지 뭘 그렇게 화를 내냐며 자기만 좋다 말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더는 이 인간이랑 함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사위고 나발이고 당장 갈라서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 집 전세 보증금에 제 돈이 80%는 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애들 양육비까지 뜯어낼 수 있는 건 전부 뜯어와야겠다고 다짐했고, 합의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동생을 사장한테 시집 보내자고 말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실직을 하고 일도 구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했던 점과 현재도 노력 여부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혼 사유로 밀어붙여 볼 만하다며 이혼 소송을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이었는데, 자기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며 자기 엄마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 대가리야 총 맞았냐? 라고 하는데, 저게 가장이라는 놈이 할 말인가 싶었어요. 노력도 안 해, 마누라 편도 안 들어. 그래놓고 무슨 이혼은 못한다니, 이게 무슨 개소린가. 저만 고생하고 죽으라는 말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중 남편은 정말로 해고를 당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 이제 남편도 제 탓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들쑤셔서 자기가 회사에 소홀했고 사장한테 밉보여 잘렸다는 억지를 썼는데, 그때도 막내 처제만 우리 사장한테 소개해줬어도 안 잘리는 건데 하며 마음의 소리를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이 인간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진작부터 남편한테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으니 참고 살아보려고 제 마음을 숨기며 남편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런 제 마음도 바뀌길 바랬었는데, 이젠 그런 희망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변한다고 해도 이젠 그것도 싫어졌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단호하게 정리할 줄 몰랐어요. 아마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남편한테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저더러 더 이상 맞는 동생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했죠. 그러게 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놓고 발을 빼냐고요. 저는 그것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엔 정말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생각이냐? 아니 어떻게 네가 그래. 애들은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애들 생각해서 참은 거예요. 솔직히 아버님도 아버님 아들 한심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인간 만들어 보려고 이 나이 먹고도 노력하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까지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냐? 네, 안 되겠어요. 저도 이게 한계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동생 그 사장한테 시집 보내자고 했을 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들었다. 나도 그 소리 듣고 네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어. 아니, 아무리 자기 아들이 중요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애들 아빠도 그걸 아쉬워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제 막내 동생 자기 사장한테 소개해줬으면 자기 회사에서 안 잘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막말로 지금은 넘어간다고 해도 아마 얼마 안 지나서 결국엔 이혼하게 될걸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아버님,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아요. 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그래야 애들도 나중엔 아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잖아요. 시아버님은 제 말에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하셨어요. 그저 심각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계셨는데, 그만큼 저를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이대로 이혼 소송 수순을 밟나 싶었는데, 시아버님한테 좋게 이혼해주라고 들었는지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순순하게 이혼을 해주니 양육비는 됐고 전세 보증금만 내가 다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속보이는 게 어차피 남편이 실직한 상태였으니 양육비를 못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리하여 어차피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간 보증금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모두 저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남편과 마지막은 좋게 헤어졌어요. 물론 저만 좋았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돌아갔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을 했는데 애들은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왜 이혼하는지 대충은 눈치를 챈 것 같았고 아마도 그 이유가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겠나요? 그것 역시 남편이 아이들한테 보여준 모습인걸요. 그렇게 저는 새 출발을 위해 이사를 결정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저도 마트가 아닌 제대로 된 취직을 해야 했기에 서울에 남기로 했는데 대신 막내 동생과 한 집에 살기로 했죠. 그건 친정 부모님이 먼저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어차피 혜란이 서울 보내려면 집 얻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돈이야. 네 보증금이랑 합쳐서 넓은 집 알아봐라. 부족하면 얘기해. 엄마 아빠가 더 만들어 줄 테니까. 아니야,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걸. 그리고 나도 혜란이랑 같이 지내면 너무 좋지. 힘들 때 의지도 되고. 그래, 그러라고 니네들 붙여놓는 거야. 혜란이도 너랑 지조카들 걱정하는데 이 방법이 딱이다 싶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됐어. 됐다. 잘 사는 게 어떤 건데? 나는 너 안 힘들고 애들이랑 너 행복하면 그걸로 대만족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래야 애들도 너 보고 주눅들지 않는다. 요즘 이혼이 뭐 큰일이냐? 친정 엄마는 일부러 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에 저는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막내 동생까지 함께 지내니 새로운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애들이 살 때 둘이 맥주도 한 캔씩 마시고 주말엔 넷이 놀러도 다니며 여자 넷이 접시가 깨지도록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밝은 기운 때문인지 저는 결혼 전보다 복지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여자분이라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회사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애들이 아프거나 일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조퇴하라고 하시는데 참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었는데요. 이걸 좋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부모 혜택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도 참 좋은 곳 같은데 덕분에 애들과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요즘은 부쩍 애들이 커서 사춘기가 왔나 싶을 때도 있는데 이 고비도 현명하게 잘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얼마 전 결국엔 직장을 구하지 못한 남편이 자기 좀 도와달라며 연락을 해왔는데 더는 해고당하고 싶지 않아서 시아버님 재산을 몽땅 털어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군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옆에서 마지막으로 도와주라고 시아버님을 달달 볶아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잘 됐다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인간의 사업은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망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아버님이 노후 자금으로 들고 있던 그 돈까지 홀랑 해먹은 꼴이 된 건데 그러게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 그리고 무턱대고 자기 아들 편만 들다가 자기 노후까지 망쳐버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아들 일이라고 하면 맹목적일 수 있을까? 신기한데요. 저 역시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시어머니처럼 될까 가끔은 무서워요. 그리고 그 무서운 맹목적 사랑에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망쳤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아실까 의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세상엔 자기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저 남편은 알았을까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그 인간이 늦게나마 그 불변의 진리를 배웠길 바래요. 그래도 저와는 달리 현재 힘들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쌤통이기도 한데 결혼 생활 동안은 저만 힘들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은 그래도 공평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 저는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잘 살아서 우리 애들 잘 키워야 하잖아요. 비록 지금은 사춘기라 엄마 마음보다 자기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이 시간도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간이니까 저도 아이들도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길 바라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은 나름 이혼도 그렇고 이혼 후의 생활도 만족스러워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시간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하면 잘 살았다 칭찬받고 싶네요. 칭찬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칭찬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건 너무 멋진 일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넘치게 행복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